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오늘 시제도표 네 번째 영역이죠. 완료 진행 시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제 수업 지금까지 계속 기본 시제부터 기간 시제에 해당되는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를 거쳤어요. 드디어 완료 진행 시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참고서적은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를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완료 진행 시제 The Perfect Progressive Tenses죠. 이 시제 파트에서는요. 시제 이름처럼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가 결합된 시제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시제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원어민들이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를 합친 그런 시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제 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완료 진행 시제. 시제 형태부터 먼저 보면요. 시제 형태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have라는 기능조동사죠. 여러분 제 수업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have 기능조동사 바로 파악하실 거라 보고요. 그리고 bene이라는 과거분사와 ing 동사 원형이 ing겠죠. 예, 일반 동사 주로 일반 동사겠죠. 일반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총 형태가 have been ing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기능조동사 have의 과거분사 been과 그리고 현재분사 영어로 present participle이라고 하죠. 요 세 가지가 모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have been ing라는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그거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시제 명칭이 완료 진행 시제죠. 네, 원어민들이 그대로 완료 시제인 have pp의 형태와 진행 시제인 being를 더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덧셈을 할 때 어긋나게 자 이렇게 더해서 조동사 have는 자 그대로 요렇게 밑에다 써볼게요. 죄송합니다. 조동사 have는 자 그대로 내려오겠죠. 덧셈을 하면 되면 더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비동사하고 pp형이 합쳐집니다. 말 그대로 비동사에 pp형을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bean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ng도 더할 게 없으니까 일반 동사 실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일반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have been ing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 그대로 완료 진행 시제는 완료와 진행의 자 시제가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장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대로 다 쓰입니다. 잠깐 자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네, 완료 진행 시제의 기본 의미죠. 어떤 행위가 특정 시점 이전에 발생해. 자, 특정 시점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완료 시제의 특징이었죠. 우리가 완료 시제에서 배울 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 세 개 완료 시제를 배울 때 어떤 기준 시점, 다른 말로 특정 시점이라고 표시해도 되고요. 이 특정 시점 이전에 뭔가가 발생했다고 들어있는 것이 완료 시제. 바로 조동사 have의 이 기능조동사 have 때문이라고 했죠. 이 기능조동사 have가 완료 진행 시제로 들어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 이전에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진행이니까요. 특정 시점까지 이 특정 시점이 기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준 시점 이전에 시작했으면 조동사 have가 드러내고 있고 자 진행을 보여주는 거는 자 당연히 being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완료 진행 시제는 말 그대로 주어 행위의 진행 지속 기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냥 진행 시제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간단하게 똑같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하고 자, 현재 진행만 비교할게요. 자, 현재 완료 진행. 자, 그림을 보세요. Present Perfect Progressive죠. 자, 요 X 친 게 어떻게 됩니까? 특정 시점, 기준 시점이겠죠? 자, 그러면 기능조동사 have 때문에 이 특정 시점, 기준 시점보다 그 이전에 자, 뭔가가 일어났다라고 자,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이 뭔가가 일어난 게 기준 시점, 요 특정 시점까지만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om has been studying for 2 hours입니다. 동사는 has been studying이라는 단어 3개가 모여서 이제 동사 하나가 됐고요. 자, has 기능조동사 자 보이시죠? 자, been 과거분사가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 지금 pp형이 붙어서 완료와 자, 그 다음에 BING 진행까지 지금 2개를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죠. studying은 자, 당연히 자, 진행을 나타냅니다. 자, 과거분사고요. 자, 그래서 해설하면 탐은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해오고 자,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요. 사건, 일단 진행 중인 사건은 바로 studying, 공부를 하고 있는 거겠고요. 언제요? 자, have가 보여주는 기준 시점 이전, 즉 지금 이전부터 자, 지금 이전부터 지금까지죠. 근데 그 지금 이전이 언제요? 2시간 전이니까 결국은 지속 시간은 2시간이라는 지속 시간, 요 2시간 동안 자, 공부하는 행위가 지속됐어. 요 선을 지금 보여주는 게 현재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자, 위에 설명된 거 다시 보면요. 주어 행위의 진행 지속 기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냥 현재 진행을 얘기하면요. 현재 진행은 기준 시점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기준 시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과거 이전부터 어떤 자, 행위가 기준 시점까지 행위되고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자, 지난 미래까지도 행위가 지속될 것이다. 이게 포물선을 그리는 게 뭐라고요? 진행 시제다. 즉 진행 시제는 자, 기준 시점 이후에 진행되는 것까지 자, 드러내는 게 진행 시제다. 자, 그렇지만 현재 완료 진행은요. 바로 기준 시점까지만 어떤 사건, 행위가 기준 시점의 이전에 시작이 돼서 기준 시점까지만 자, 진행이 됐어요. 라고 드러내는 게 바로 완료 진행 시제다. 그래서 그냥 진행 시제와 완료 진행 시제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요. 네.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이해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과거 완료 진행 시제를 들어가겠습니다. Past Perfect Progressive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만 바로 설명하면요. 자, 어떤 기준 시점, 당연히 기준 시점은 과거가 되겠습니다. 과거 완료니까 과거 자체가 기준 시점 되고요. 이거보다 이전에 더 이전 과거에 자 시작이 돼서 기준 시점까지 진행됐음을 나타나겠죠. 예문 보겠습니다. Tom had been studying for 2 hours before his friends came. 자, 여기서는 그의 친구가 오기 전 할 때 그의 친구가 오기까지 요 과거가 지금 어떻게 돼요? 기준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요 과거가 기준 시점. 자, 그림에서 여기가 자, 친구가 자, 오는 시점이겠죠? 어쨌든 그게 과거예요. 친구가 오는 시점이 그 자체가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면 그의 친구가 오기 전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해 오고 있는 중이었었다. 자, 이렇게 과거 진행해서 이런 식이 됐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지금 미닝 의미 파트를 보시면요. 진행 중인 사건 똑같이 스터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3개의 완료 진행 3가지 현재, 과거, 미래 완료 진행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자, 유사한 그런 비슷한 자, 유형의 자, 예문을 들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과거 그의 친구들이 오기 전 어떤 시점부터 친구들이 왔을 때까지죠. 예, 요 지점까지만 공부하는 행위가 지속된 게 얼마도요? 2시간이요. 그러니까 2시간이라는 지속기간을 갖고 있다. 자, 뭐라고요? 진행된 주어의 진행 지속기간을 또 보여줬습니다. 아, 2시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만 어쨌든 그의 친구가 오기 전이라는 그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만 자, 이 공부하는 행위가 이루어졌구나. 자, 근데 이 공부하는 행위는요. 더 이전 과거부터 친구가 온다라는 그 과거 요 시점까지 진행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미래 완료 진행입니다. Future Perfect Progressive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바로 예문 읽어볼까요? Tom will have been studying for 2 hours by the time his friend arrives입니다. 네, 얘는요, 조동사 will, 자, 그 다음에 의미조동사죠. will은요, 기능조동사 have, 그 다음에 과거분사 been, 현재분사 studying, 무려 4개의 단어가 모여서 이제 동사가 하나 된대요. 문장성도 동사나요. 자, 이런 식으로 시제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동사의 길이를 결정한다. 시제가 동사의 길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제를 볼 줄 아셔야 문형 전체가 드러난다. 동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서 동사를 알게 되면 동사 앞쪽에선 주어를 찾을 수가 있고요. 동사 뒤쪽에서 목적어나 보어를 여러분들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덩어리를 정확히 파악해라. 자, for 2hours 또 마찬가지로 by the time his friend arrives죠.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면 이라는 단어죠. 자, by the time 잠깐 설명할게요. 자, 얘는 접속사입니다. by the time 뒤에는 자, 뭐가 옵니까? 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같은 의미의 전체라고 쓰고 싶으시면 그냥 by만 쓰시면 돼요. by는 전치사고요. by 뒤에는 명사만 옵니다. 둘 다 뜻은 뭐라고요? 뭐뭐 할 때쯤이면. 요 by the time은요, 제가, 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시제에 관계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셨던 게 의미가 있고, 정말로 문제 풀 때 그동안 배웠던 타임 에로우가, 그쵸? 이런 시간의 화살표가 적용 가능하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때 될 때, 당연히 시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의 부사들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시간의 부사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자, 그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y the time은 주로 어떤 시제가 많이 쓰이냐? 미래 완료와 과거 완료. 이 두 가지. 미래 완료 아니면 과거 완료 많이 쓰이고요. 당연히, 미래 완료 진행하고 과거 완료 진행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미래 완료, 과거 완료가 포함되어 있는, 자, 시제니까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의 친구가 도착할 때쯤이면 탐은 2시간 동안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미래 완료 진행이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기준 시점이 되겠어요? 그의 친구가 도착할 때쯤이겠죠. 자, 얘가 기준 시제가 됩니다. 근데 시제가 미래, 그쵸? 네, 미래에 일어나는 자 기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로 적혀 있죠. 예, 이제는 뭐 아실 겁니다. 지금 몇 번을 했으니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라고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요 부분 끝나자마자 바로 수업을 해드릴 거고요. 그 이유는 현재 시제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 확실하게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로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 시점이죠. 어떤 행위가 진행되는 게 결과가 드러나거나 진행의 어떤 보여주려는, 자, 완료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준 시점, 즉 그의 친구가 자, 도착할 요 기준 시점 이전이 2시간인데 그 이전 2시간이 아예 미래,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그 시점이 미래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이전 과거에서 공부한 게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래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도착한다는 기준 시점이 미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이전의 미래, 2시간 전, 아니면 아예 과거까지 포함하는 2시간 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고요. 그래서 탐은 어쨌든 간에 친구가 자 도착할 때쯤이면, 그의 친구가 도착할 때쯤이면 2시간이는 이 기간 동안 공부를 해오고, 공부라는 행위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진행 중인 사건, 스터딩이겠죠, 당연히요. 자, 언제? 과거 또는 미래 그의 친구들이 오기 전. 과거 또는 그의, 자, 미래에 그의 친구들이 오기 전이죠. 오기 전. 그의 친구들이 온 것이 바로 그의 친구들이 오는 그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고요. 어떤 시점부터 미래의 친구들이 올 때까지죠. 그렇죠? 미래의 친구들이 올 때까지 여기가 기준 시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기준 시점이죠. 그럼 결국 지속 시간은 똑같이 보여. 2시간이라는 지속 시간인데, 자, 미래 완료 진행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 하나만 좀 더 추가하자면, 자, 진행 시제이죠. 자, 진행 시제가 가능한 이유는 말씀드렸죠? 의지는 행위다. 첫 번째, 의지는 행위 진행 가능하다. 두 번째, 멈출 수 있는 행위다.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멈출 수 있는 행위면, 자, 영어에서는 진행을 쓴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행위는, 자, 당연히 의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자, 총 12개의 시제를 타임 에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드렸습니다. 자, 상당히 장시간이죠. 이 장시간이 정말 보람된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시제를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는데 도움이 됐던 시간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시제 시험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이 부분을 수업을 이제부터 추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바뀌었죠? 네, 타이틀 볼까요? 제목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versus 되죠. 예, 경쟁, 시합을 나타내는 versus 대 명사 형사절입니다. 자, 또 간단한 어떤 도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할 때 이 시간하고 조건은 대표적으로 자 부사절에 쓰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대표로 when하고 if라는 접속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에 해당되는 일단 그러니까 시간에 해당되는 부사절이죠. 시간에 해당되는 부사절은 when 외에도 한 몇 개만 좀 더 적어볼게요. as soon as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죠. 뭐뭐 하자마자죠. 그쵸? 그 다음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 as도 때 동안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했던 by the time이 있었죠.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면 그래서 아까 거기 현재 시제 쓰인 거 보이셨죠? 자, 그리고 since라든지 since한 뭐뭐 이래로라는 자 뭐뭐 때문에 뭐뭐 이래로 이유의 뜻도 있는데요. 자, 시간의 자 부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when을 제외한 지금 제가 적어드린 as soon as나 by the time, while, as, since 같은 시간의 자 부사절들은요.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다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런데 when은 부사절 이외에 다른 절로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versus하고 명사, 형용사절이라고 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when은 부사절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사절로 쓰이고요. 심지어 명사절과 형용사절로도 쓰입니다. 그럼 when이 부사절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when이 부사절이 아닌 경우에도 현재 시제가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내냐는 거죠. 절대로 아니겠죠. 왜? 부사절일 때만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그런 의미가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일 때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의미도 현재 시제의 개념에 맞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제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자, if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if는 조건의 부사절에 들어가 있죠. 그럼 도대체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그럼 접속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if를 빼고 설명을 드려야겠죠. if 외에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unless가 있죠. unless는 자,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if와 not이 결합된 유형인 거 다 아시죠? 그쵸? unless.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in case라는 또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있습니다.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죠. 뭐뭐인 경우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unless라든지 in case 같은 조건의 부사절은 당연히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자, 그 조건의 의미가 미래를 나타내는 그 조건의 부사절이 미래에서 쓰인 경우 당연히 현재에 씁니다. 그 이유도 왜 그렇다고요?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if도 당연히 부사절로 쓰이는데, 자, 그렇다면 if도 when처럼 부사절 이외에도 쓸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if는 명사절로 또 쓰이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형용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if가요. 자, 명사절일 때는 아까 when이랑 똑같습니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조건이 많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미래면 미래 시제 그대로 씁니다. 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깨끗한 화면으로 자, 깨끗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hen과 if 둘 다 부사절로 쓰이고요. 자, 중요하죠? when, if, when절, if절 둘 다 뭐라고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표시합니다. 현재 시제의 time arrow. 자, 잠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present 현재죠. 현재 시제는 과거, flow 개념 이해하시죠? 흐른다. 흐르기 때문에 과거부터 흘러서 현재도 거치고 심지어 미래까지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시제다. 상당히 장시간, 긴 시간, 습관, 반복적인 행위,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 같은 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에 쓰는 상당히 장시간의 행위나 상태를 드러내는 시제고요. 더 중요한 거죠.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와 함께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사실을 전달한다. fact, 사실을 전달한다. 요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쓴다. 무슨 말이냐? 일단 when이 시간 의미의 부사절의 뜻부터 봅시다. 뜻이 뭐예요? 때예요.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예문 가겠습니다. When he comes here, I will tell him about it이에요. 그가 여기에 올 때, 나는 그에게 그것에 관해 말할 것이다. 자, 주절이죠. 주절, 쉽게 얘기해서 접사가 쓰이지 않는 절이에요. 주절을 보시면요. will tell하고 지금 미래 시제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접사가 쓰이지 않는 절. 그런데 똑같이 그가 여기 올 때도 아직 그가 여기 안 왔어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현재 시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자, 3인칭 단수 쓸 때 s를 붙인다. 일반 동사할 때,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쓸 때 s를 붙이는 시제다. 요 점도 현재 시제의 중요한 특징을 놓죠. 현재로 사실이 될 때 적힌 대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여기에 오는 것이 진짜 사실로 될 때라는 부분을 자, 드러내고 싶어서 미래인도 불구하고 일부러 현재 시제를 쓴다는 얘기죠. 즉, 얘가 온다라는 그 미래 행위가 현재로 결국은 현재의 개념처럼 사실로 될 때, 즉 현재화 될 때 그에게 말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왜는요, 어떻게 보면 2% 바꿨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가 여기에 온다라면 바로 옆으로 2%를 볼게요. 조건의 의미 부사절 종속 접속사 만약 뭐뭐라면으로 해석하죠. If your report is true, I will employ him. 만약 너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나는 그를 employ 고용하겠다. 고용하는 거 미래에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주절이죠. will 플러스 동사원형 미래요. 미래 어떤 시점에 고용합니다. 단 그냥 고용하는 게 아니죠. 조건이죠. 너의 보고서가 사실로 드러나면 현재로 사실이 된다면 여기서 핵심은 when과 if가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쓴 이유가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이 미래가 사실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 미래가 사실이 될 때 이 미래가 사실이 된다면 그래서 부사절의 when과 if는 서로 왔다 갔다 겸용해서 써도 어색함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f를 when으로 바꿔서 볼게요. when으로 바꿨습니다. 너의 보고서가 사실일 때 전혀 어색함이 없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고 미래를 굳이 현재로 쓰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로 된다라는 그 시점과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 되는 그 조건이 되면 이 미래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강조한 것처럼 when 다른 시간의 부사절을 굳이 수업 안 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나머지 다른 시간의 부사절은 다 부사절로만 쓰입니다. 부사절로만 쓰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when은 부사절 외에 명사절로 쓰인다. 명사절로 쓰이면 아까도 했지만 현재 시제로 써야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래 시제면 당연히 미래 시제로 표현합니다. 명사절인 경우에 의미는 언제로 해석되고요. 명사는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이 바로 명사절. 그래서 절도 마찬가지로 문장 성분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명사절이라 하는 거고요. 문장 성분인 주어나 보호 목적으로 쓰입니다. 웬절이 주어나 보호 목적으로 쓰이면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일 때는 반드시 현재가 될 때 뭐 미래가 그 미래 행위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when 잘 will come back doesn't matter죠. when이 접속사고요. 자, 이렇게 종속 접속사가 있을 때는요. 끊어읽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세요. will come이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 동사는 자, doesn't matter가 얘가 V1. 자, V2 두 번째 동사죠.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면 여기까지가 왼절이 되겠고요. 자, does라는 동사는 보이는데 그럼 주어가 뭐지라고 쉽죠. 당연히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동사는 주어가 있을 테니까 그게 바로 왼절 전체죠. 이 왼절 전체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석하면 언제 존이 돌아올지가 중요하지 않다죠. 그럼 언제 돌아올지는 얘가 지금 이 당장 돌아오든 미래 어떤 시점에 돌아오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반드시 자 현재화 돼야 된다라는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 미래 행위가 반드시 현재로 이루어져야 되라는 꼭 사실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가능성이죠. 아니면 추측이나 예측이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냥 추측이나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그러니까 그게 뭐 내일이든 뭐 이틀이든 뭐 한 달 후든 간에 자 그때가 그러니까 이 언제 돌아오는 시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래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될 이유가 없다. 미래 시제 그대로 씁니다. 자, if도 자 명사절 쓰이고요. if는 명사절 쓸 때 뜻이 중요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갖고 있는 탓을 대표적인 명사절은 whether죠.
자, when하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고요. 자, if는 when처럼 이렇게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진 않고요. 자, 주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외로 if가 자, 가조 진조에서 쓰이고 진조 자리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는 흔한 경우만 예를 들겠고요. 자, 그런 경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동사의 목조어 자리에 위치합니다. 자, 목조어 자리 위치. 동사의 목조어 자리니까 당연히 동사 뒤에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I don't know if he will come. 나는 모르겠다. 그가 올지 말지. 네. 올지 말지는 진짜 순수하게 사실로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순수하게 가능성, 그죠?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가능성, 오거나 안 오거나의 가능성 아니면, 자, 예측이겠죠. 올 것을 예측하는 거죠. 아니면 안 올 것을 예측하다. 그래서 더군다나 모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 이런 조건이 맞아야 돼라고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미래 시제 그대로 예측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미래 시제 그대로 씁니다. 이거를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자, 현재 시제로 바꿔서 자, 부사절인 것처럼 착각시켜서 컴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if 조건의 부사절 만약 뭐뭐라면 것처럼 착각시켜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굳이 뜻까지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떤 시제 개념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여기서는 당연히 제가 if를 만약 뭐뭐라면 해석할게요.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나는 모른다. 이거 뭔 말인지 뭐 어이가 없죠. 무슨 말인지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해석이 그가 자, 올지 말지를 모르겠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이 해석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미래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는 거니까 미래 시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when. 예, 진짜 형용사절로도 쓰이죠. when 대단하네요. 형용사절일 때도 미래 시가 미래 시제 표시하고요. when이 형용사로 쓰이면 바로 관계부사죠. 진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중등부 시험 문제, 그리고 각종 시험 문제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접사 파트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인데 그 중에서 when이 관계부사로 쓰입니다. 자, 기회가 되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조만간 빨리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도록 할게요. 접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 데서 많이 자 부딪히는 영역이니까 수업이 좀 접사 중에서 가장 먼저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when이 관계부사할 때는요. 일단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자, 특별한 의미가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이 관계부사는 여기 적힌 것처럼 형용사절이죠. 즉 형용사 수식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자 앞에 나오는 선행사라고 하죠. 우리가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앞에 오는 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해석이 없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접속사를 기준으로 자, 두 번째 동사 나오면 끊을게 알아보세요. will have가 첫 번째 동사죠. 두 번째 동사는 자, is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해서 되겠죠. When he will have an interview, the date. 얘가 선행사고 주어입니다. 주어가 단수니까 is하고 자, 가장 자, 문장 성분을 이루는 동사는 이제 will have가 아니라 is란 동사인 걸 알 수 있겠고요. 단수니까 단수 동사 is가 왔죠. 동사는 수태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예, 기억나시죠? 예, 수업 다 했던 거. 해석하겠습니다. when은 뜻이 없으니까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 의미가 없습니다. when은요. 자, 그가 인터뷰를 가질 날짜가 매우 중요하다. 그쵸? 예. 그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뭐 현재가 되면 중요하고 현재가 안 되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 이 when의 개념이 반드시 현재화돼, 사실이어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인터뷰를 가지는 것도 가지는 거지만 날짜가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언제의 그 앞으로 있을 미래에 생길 그 날짜가 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예측되는 날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자 인터뷰를 가질 날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말 그대로 will have하고 자 미래 시제를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면요. 그가 인터뷰를 가질 날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자 예측되는 그죠? 가능한 자 그 날짜가 언제든 간에 그 날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하는 지금 미래 시제다. 이렇게 지금 똑같은 when과 if가 절의 성격에 따라서 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외에, 그 경우는 부사절이었죠? 부사절이 아닌 명사절이나 형용사절로 쓰이면 원래 쓰이던 시제 그대로, 미래면 미래 시제 그대로 쓴다는 사실을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이렇게 수업, 시제, 12개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시제 풀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시제 개념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추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시제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덧붙인 설명도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이거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동안 수업받던 내용들 정말 많이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혹시나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자, 그런 설명이 있다라면 복습을 하시고 시제 파트 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동사, 그리고 동사 형태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절대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 자, 시제 부분과 관계된 것들이 다 제대로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마지막 시제 수업이 되겠고요. 그동안 배웠던 모든 시제 영역을 자, 통틀은 아우르는 그런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타임 에러를 적용하면서 자, 이런 시간의 자, 화살표가 여러분들이 시제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자, 적용하면서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 자,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도 추가를 하면서 자, 완전하게 시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